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식 목사입니다. 임시총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임시총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동안의 정황을 살펴볼 때 이번 임시총회는 개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총회를 강행하자면 우리 교단은 법과 질서도 없는 교단으로 인식되어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임시총회를 추진한 제108차 집행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규약 전반을 어겨가면서 원칙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임시총회를 개회하는 것이 좋은지 개회해서는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약 제8조 1항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 1항은 선거권과 비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입교회가 파송한 대의원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부장 등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의하는 교회의 전체 재산 중에 예배당이 포함된 재산 3분의 2 이상이 유지재단에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붉은 줄로 표시한 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총회협동비 외 교회 연간 예산의 1.2% 이상을 특별협동비로 2년 이상 계속 납부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08차 집행부 임원 11명 중에 5명이 규약 8조 1항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이 5분이나 계십니다. 지난해 108차 정기총회에서 현 총회장은 자격 문제가 있는 임원은 교체하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이 약속을 받고 임원 11명을 인준해 주었습니다. 그랬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임원들을 즉각 교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반년이 지나도록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회에서는 이 집행부의 임원들 중에 공직을 수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과 3, 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회가 이렇듯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총회 임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되 그리고 개정된 규약의 취지에 맞는 분을 2~3명 정도 이렇게 충원을 해서 그분들이 경험을 쌓도록 이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이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지금 규약 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원회부터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임기 반년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규약도 모르고 모를 뿐 아니라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분들이 규약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격 없는 임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번 임원회가 규약 개정안을 마련했고 임시총회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적법하지 않은 구석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임시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갑론을박하며 다투는 것은 우리 교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 임시총회를 결정하고 소집 공고한 절차도 모두 규약 위반입니다. 규약 13조는 임시총회를 이런 절차로 개최해라 하고 규정한 규약입니다. 소집 공고는 임시총회 개최 20일 전에 공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6일자 침례신문 2면을 보면 임시총회를 이렇게 소집 공고했습니다. 공고일을 4월 3일자로 했고요. 그리고 개정할 규약의 조항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등록은 4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월 6일에 이어서 한 주간이 지난 4월 13일자 침례신문 2면에 또다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한 공고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문에도 공고일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4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몇 가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첫째로 개정하겠다는 안건이 지난주보다 2가지가 불어났습니다. 모두 5건의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등록을 24일이 아닌 23일까지만 받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에 하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대의원 등록을 연장해서 받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교단이 이런 행정을 한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이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느 단체도 이렇게 임시총회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에게 우리 총회 규약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임시총회를 하겠다고 공고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시총회에서 어느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그 조문이 되는 의안을 함께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총회에서는 공고한 의안만을 다룹니다. 그런데 의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의안을 다루려고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라고 공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안이 임시총회를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 4월 21자 침례신문 4면에 게시한 임시총회 의안입니다. 임시총회 개최 불과 열흘을 앞두고 부랴부랴 의안을 마련해서 공고한 것입니다. 더구나 공고문 말미에 보면 침례신학대학교 정관 개정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임시총회 현장에서 유인물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법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시총회를 소집했어야 합니다. 임시총회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의안을 공고한 것도 위법한데 살펴보면 의안으로 제시한 안건 자체도 목회자 징계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임시총회를 통해 이 규정들을 개정하고 임기 중에 처리하고 나가야 할 대상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교 이사는 신학교를 빼고 신학대학교만 총회에서 이사를 파송한다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신학교 이사에 대한 조항을 쏙 빼놓은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것이 대부분 목회자들의 판단입니다. 내용은 어떨지라도 이번 임시총회는 규약이 정한 규정을 모두 위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조건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총회는 개회가 되고 안건을 의결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무효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총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